자, 저 들어왔습니다. 술 공인중개사법. 누구십니까? 예, 중개사 민소연입니다. 오늘의 주제 뭐 해주실 겁니까?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중개사 개설 등록. 네. 아, 이거는 왠지 절차도 나올 것 같고 좀 암기해야 될 듯하네요. 예, 맞습니까? 예, 준비되셨죠? 됐습니다. 아, 자, 난이도는 한 중 정도의 문제고요. 그리고 매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끝난 다음에 제가 몇 문제 풀어야 됩니까? 세 문제입니다. 세 문제. 다 맞춰보겠습니다. 예, 긴장하세요. 예. 자, 개설 등록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1번 개설 등록이죠. 네. 자, 읽어주시죠. 읽으라는 거요? 예. 일단 개설 등록. 일단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이게 시군구에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관할구역 안에 한 개 중개사무소만. 시군구 1개 중개사무소. 제가 가끔씩 우리 집 동네를 보면 우리 집 아파트에 앞에 정문과 후문에 이렇게 똑같은 사장님이 자기 거 사무소 2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그럼 이거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편법을 써서 이렇게 하신 거죠. 네. 법은 시군구 예. 관할구역에 한 개만. 예. 한 개만. 오직 한 개입니다. 한번 물어봐야겠네, 이 인간. 네. 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개설 등록 기준입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 예. 네. 자, 읽어주시고요.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 그리고 법인 이렇게. 예. 그래서 보시면 등록 기준은 일단은 이 등록을 하기 위한 기준인데 그 예.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그리고 법인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두 종류가 있으니까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하고 법인이 개설 등록하는 걸 알겠는데 요거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소속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미 중개업에 종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해서 사장님도 하고 저기에서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양쪽에서 일을 한다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외. 이렇게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하고 예. 그러니까 현재 소속 공인중개사로 활동 중인 중개사는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렇죠. 이해됐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금지입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 이 등에는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고 중개 보조원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고요. 중개 보조원으로서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도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이제 개설 등록의 기준입니다. 기준. 예. 자, 이제 여기에서 이 파트부터 이제 좀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개설 등록의 기준. 예. 그래서 개설 등록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자, 공인중개사입니다. 읽어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이 밑에. 네. 자, 일단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1년 이내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중개사무소. 실무교육 받고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을 시도지사가 실시한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한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보시게 되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적법한 사무소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은 X입니다. 가설 건축물 안 됩니까? 네. 그리고 일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천막 치고 일할까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용권 확보라는 건 뭡니까? 사용권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나 임차권, 뭐 전세권 혹은 사용대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소를 매입해도 되고 네. 임대차해도 되고 뭔가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별것도 아닌 걸. 자, 이번에는 이거 좀 어려워 보입니다. 문제 이제 핵심인데요. 법인이 이제 시험 문제에 가장 잘 나와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기준입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자, 법인인 법인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를 등록할 사람이죠. 근데 일단 요거부터 마음에 안 드네요. 특수법인 X. 이게 뭔 말입니까? 특수법인 같은 경우에는 중개업에 의한 게 아닌 다른 타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설 등록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특수법인이라는 게 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현재 중개 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인들은 제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상법상의 회사,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이게 회사하고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된다. 그리고 암기하겠네. 자본금 5천, 그 다음에 법 14조. 요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겸업금지. 맞아요. 거기에 있는 업무죠. 예.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사원, 3분의 1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요즘 암기해야겠네. 예. 열심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여기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영리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중개업을 등록하는 건데 이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선 제외됩니다. 그러면 일단 두 가지. 특수법인은 안 되고, 네. 사회적 협동조합도 영리 목적이 아니니까 안 되고, 네.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외우셨죠? 5천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사원 3분의 1. 그러니까 특수법인 안 되고, 사회적 협동조합 안 되고, 자본금 5천만 원,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사원은 3분의 1. 이거 문제를 풀라니까 아주 죽겠네. 아주. 네. 자, 갑니다. 네 번째, 자, 읽어주시죠.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고, 임원, 사원은 3분의 1이 지금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 사원도 전원, 일단,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전원이?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받고. 네. 그래서 임원 또는 사원이 왜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냐면 이 사람들은 경영진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전원. 네. 전원. 헷갈리겠네. 3분의 1. 또 실무교육은 전원. 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까랑 동일합니까? 적법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고향은 어디입니까? 네. 고향은 어디십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아까랑 이런 표현 씁니까? 알겠습니다. 방금과 동일한. 가설건축물은 안 되고 네.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신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절차에 절차. 대한.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보시게 된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한번 신청부터 가보실까요? 자, 일단 상식적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신청을 해야겠죠. 등록을 받으려면 신청. 그런데 실무교육 받아야 되니까 뭐 제출해야 될 것 같고, 사무소 확보 서류 제출해야 될 것 같고, 여권용 사진, 이게 여권용 사진을 꼭 내야 됩니까? 예, 등록증에 여권용 사진이 딱 붙습니다. 그냥 사진하고 여권용 사진이 틀린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반명함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여권용 사진입니다. 왜요? 글쎄요. 아무튼 여권용 사진이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통지. 그런데 지금 시군구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시군구가 7일 이내에 통지해주고, 그럼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시군구가 하나요? 그렇죠. 내가 신청하면 네. 시군구가 7일 이내에 통지해주고, 네. 그리고 보증 설정을 확인 후에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절차는 이렇게 되고요. 처음에 일단 저희가 자격증은 여기 나와 있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시도지사한테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렇게 신청을 할 때 신청서를 내잖아요. 등록관청에. 그러면 실무교육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여권용 사진하고 이렇게 서류들을 준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잖아요. 등록관청이. 그런 경우 시도지사한테 이 등록관청이 확인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내가 신청하면 시군구가 시도에 네. 자격 확인 신청을 하더라. 예. 자격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 그렇죠. 그리고 나면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이 불법 건축물이 아닌지 그것도 또 확인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면은 신청서를 주면 제출하면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요새는 거의 행정이 7일 이내로 통지하도록 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나면은 이 통지를 받고 나면 이 신청자는 보증 설정, 왜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아니면 공탁으로 보증 설정을 하면 예. 등록관청이 그걸 확인한 다음에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 주게 됩니다. 아, 그럼 제가 잘못 설명했구나. 신청하면 시군구가 7일 이내에 통지하고 그렇죠. 통지를 받으면 내가 보증 설정하고 네. 그래서 제출하면 그때는 지체 없이 교부. 등록증을 교부하더라.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혹시라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가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첨부 서류에. 그리고 나면 외국 법인도 마찬가지 주된 외국 법인이 있는 사무소에 등기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 이것만 갖고는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 네. 뭘 암기해야 될지 감이 올 것 같아요. 저 3개월 이내는 뭡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업무 개시를 하셔야 되는데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주 나오는 거 제가 암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만 한 번만 아까 찍어 주십시오. 그 보셨던 그 법인. 법인. 예, 그리고 나면 여기에서는 7일 이내랑 7일 이내. 예, 서류들 뭐 요런 것들입니다. 아, 요 서류들. 예. 실무교육 수수료, 네네. 여권지용 사진, 예. 사무소 확보 서류, 외국인, 외국법인 관련 어떤 결격사의 증명 서류. 그렇죠. 아. 그리고 또 혹시나 종별을 달리해서 이제 등록을 다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등록증 갖고 받으셨던 등록증은 반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개설 등록을 뭐 폐업을 하신다 그래도 마찬가지 등록증을 반납하셔야 되고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반납? 그렇죠. 예, 당연하죠. 반납 안 해도 되나? 반납, 아무튼 반납한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자, 제가 따끈따끈한. 여기서 이제 제가 문제를 딱 풀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은 제가 풀기 전에 화면에 스탑 버튼을 누르세요. 우리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 분은 터치하면 딱 스탑이 돼요. 그럼 같이 먼저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탑하세요. 저는 문제 풀고.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거. 아, 개설 등록 기준. 자, 그러면 일단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다. 이거 당연. 한번 눌러주십시오. 요거 당연. 건축물 대장에 따른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하고 기재된 건물의 전세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했다. 아무튼 중개사무소 확보했다. 옳은 질문.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자본금 5천. 아싸. 자본금 5천.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비영리. 예, 목적이니까. 그러면 기업, 니은, 3번. 맞았습니다. 아, 이거 좀 쉽네, 이거. 예, 좀 쉽죠. 33회에 나왔던 문제예요. 33회요? 예. 올해? 작년? 네, 맞습니다. 나도 한 문제 맞췄네, 33회. 자, 한 문제 맞췄고 다음번 한번 볼게요. 이거는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해설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7회 문제입니다. 27회. 예.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이 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그 등록 기준 똑같은 문제네요. 네. 아, 이런 거 나오면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제곱미터 이상 이런 거 모르겠고 자,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 우리 실무 교육하고 사고 예방 교육하고 같습니까? 다른 겁니까? 글씨가 일단 틀리지 않습니까? 글씨? 일단 실무 교육하고 요거랑은 다른 거죠. 그렇죠. 글씨가 틀리다는 게. 요건 틀려 보여요. 실무 교육이지.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너는 아니지. 너는 애초에 등록을 할 수 없지. 상법의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 이거네. 자본금 5천.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았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1번은 뭐가? 1번은 이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들어가면 안 된다? 예, 그래서 틀린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고 예방 교육
아니죠. 실무 교육이죠. 그래서 실무 교육과 저건 다르다. 네, 그래서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예. 얘기했듯이 또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니까. 이거 잘 나오네요. 예. 사회적 협동조합. 그래서 틀린 거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숫자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이죠. 아, 저건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맞아요. 시험장 가면 이렇게 해서 시간 세이브를 하셔야 됩니다. 자, 궁금한 게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 5천인데 네. 우리 그 협동조합도 자본금 5천입니까? 네, 둘 다 5천만 원. 네. 근데 여기는 아무튼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뭐 해서 그냥 틀린 지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맞히셨네요. 그래서 다음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할만합니다. 할만해. 할만해. 네. 다음 시간에 좀 센 거 갖고 와야 되겠네. 자, 문제는 개설 등록,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가 틀렸네. 이중 소속, 소속은 이미 할 수 없다. 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거 맞았네. 아니, 더 읽어봅시다. 맞아 보이긴 한데.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 너는 아니지. 시군구.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형 사진을, 이 여권형 사진 첨부해야지. 첨부해야지. 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해서 업무를 하고자, 좀 전에 들은 것 같아요. 종별을 달리해서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 아이고, 반납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민쌤이. 아, 이거 맞네. 그럼 괜히 읽었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맞아요. 저는 그냥 뭔지 몰라도 길어서 자신감이 없었는데 확실하네요. 등록관청은 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확실히 옳은 점이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한 게 나온 문제였죠.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1번은 얘기했듯이 신청할 수 없는 게 맞는 거고 3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안 되죠. 등록관청이 나와야 되는 거고 4번 같은 경우에도 첨부하지 않아도가 아니고 첨부해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였죠. 5번 같은 경우에는 반납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정답 2번. 오, 다 맞았습니다. 자, 오늘 세 문제인데 저 세 문제 맞췄습니다. 강의를 듣고 계신 분도 스탑하고 세 문제 못 맞히면 저보다 못한 거예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